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전국에 89개 네. 시군을 이제 분류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연천군하고 가평군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경기도민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 경기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핫한 정보, GQ즈 언더 GRI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Q즈 언더 GRI 시즌2.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태진 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연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조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 주제와 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저발전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이 됐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지역의 이슈와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 2주 연속으로. 그래도 또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이상대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수도권 정책, 도시계획, 균형 발전, 그다음 미래 비전, 전략 이런 쪽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구 감소,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우리가 먼저 출발한 사람을 따라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나요? 더 빨리 아, 그거 맞죠. 가야죠. 또요. 지름길? 지름길. 아, 그것도 맞죠. 반칙? 잠깐만.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네.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박사님께서 왜 북부 지역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그 남북 분단 되기 전까지는 네. 한강을 기준으로 그 한수 이남하고 그다음 한수 이북의 인구가 반반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1920년, 3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몇 개 없었죠. 그런데 임진강변의 고랑포 지역에 화신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경기 북부 지역이 좀 발전도 좀 더디고 낙후지역이지만 전에는 그게 발전된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도가 다 잘 살고 그다음에 또 모두 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쪽 지역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경기 북부 지역은 10개 시군입니다. 고양, 의정부,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 남양주, 구리 이들 지역이죠. 한강 이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경기 북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수도권이니까 얼핏 보면은 저발전이라기에는 이미 발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거든요. 네, 어떤 예. 부분에서 좀 저발전이라고 네. 느끼세요? 인구가 전체 350만 명이 넘어가요. 만약에 경기 북부 지역이 하나의 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 광역시도 중에서 거의 3위에 해당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인구만 많고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 소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좀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네. 알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네.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네. 네.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에도 가평하고 연천이 포함이 되었고 가평, 연천이 인구 감소 네, 지역, 네. 또 포천, 또 동두천도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인구 감소가 또 이제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죠. 보니까 네, 제가 2022년 7월 기준인데요. 주민등록 인구가 254만 명 규모인데 그 지역 총 생산액은 인구 규모에 맞지 않게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GRDP가 낮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있죠. 네. 직접적인 원인은 네. 북부 지역에 있는 산업,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들이 부가가치율이 낮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로자들한테 지불할 수 있는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최근 3개월간 근로자들이 평균 월급액을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월급. 경기 북부 지역은 월 263만 원. 월급이요? 월급이. 평균 월급이. 네. 네네. 경기도 전체의 92%. 어. 그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의 89%. 네.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만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조한 지역 성장률이 소득과 연관이 된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왜 같은 경기도인데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 네, 경기 남부 지역의 주력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정답? 네. 경기 남부에 대기업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대기업 중에서 어떤 산업하고 반도체. 있는 거? 반도체죠. 맞다. 그렇죠. 이천이랑.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경기 북부 지역은 어떤 산업이 주력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뭐가 있죠? 섬유. 그렇죠. 아, 섬유, 산업. 피업, 염색. 예,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고부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구조가 네. 경기 남부하고 북부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인당 GRDP라든지 소득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통팔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교통이 좋은 지역은 대부분 남부 쪽이고 확실히 네. 북부 쪽은 조금 교통적으로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군사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북부에. 네.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국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로? 다 이렇게 전방 경기 그렇죠. 북부 지역에는 전방이나 네. 그죠? 군비행장 근처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익은 전 국민이 이렇게 누리는데 네. 이런 안보 비용은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와,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내 군사보호시설이 경기도 전체 23%가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의 44.3% 거의 절반이네요. 네. 지정이 되고 있다. 네. 규제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네, 원인도 예. 알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지역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방식이 바로 네. 퀀텀 점프식 지역 발전을 해야 된다. 좀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받아들여서 건너뛰는 전략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산업은 앞으로 그 매출액이라든지 고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쪽. 그러면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부가가치가 높아야.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그런 산업들이 뭐 고향의 방송, 문화,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가지 신성장 산업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이테크 섬유. 섬유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디푸드.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령자 비율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시장이 커지겠죠. 바이오메디칼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이런 것들이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은 대도시 근교에 있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도 낮고 땅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기 좋을 것 같고 레포츠 산업이라는 거는 일단적으로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 강변이라든지 뭐 운악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군부대가 많이 있고 군인이 많이 거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피복이라든지 군 관련된 그 아웃소싱 산업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이 될 수가 있죠.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연구에 네. 힘입어서 정말 퀀텀 점프하는 모습을 네. 꼭 보기를 네. 모든 경기도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주키즈 언더 GRI 시즌2의 하이라이트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다 패스하고 여기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또 박사님께서 준비한 퀴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기 북부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아닌 곳은입니다. 아닌 곳은. 첫 번째 동두천시, 동두천. 두 번째 포천시, 네. 세 번째 수원시. 너무 쉽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너무 쉬워서. 힌트 있나요? 힌트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남쪽으로 갈 때는 네. 어디를 통과를 하나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갈 때요? 그렇죠. 동서울 톨게이트 지나나? 그 밑에? 이거 힌트가 더. 그래요? 제가 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곳. 네, 이곳은 그렇네요. 확실히 그 낙엽이 좀 더 늦게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 되게 문학적인 힌트인데요. 네, 네. 아시겠죠? 유튜브 소개 글에 참여 링크 있으니까요. 네. 보고 참고하셔서 많은 응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지키즈 언더 GRI. GRI. 고맙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뭐 국가, 도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혁신 역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국가, 그다음에 도나 공공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시청자들이 네. 조금 현장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돌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즌 3엔 한번 네. 저희 제작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어요.